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안녕하세요.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8번째 시간인데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박 PD는 한 살 더 먹더니만 더 멋져지신 것 같아요. 나이 들었는데요? 뭐가 멋져요? 그래도 아재 개그 밀고 계시잖아요. 아재 개그에 어울리는 나이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이 들어 보인다는 소리잖아요. 슬픈데요? 에이, 새해 첫 방송부터 이렇게 울면 안 되시죠. 박 PD는 우리의 얼굴이잖아요. 아재들의 원빈. 제가 너무 많이 띄워주나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가나의 원빈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햇빛 안개 마스터 박 대리님도 안 보이시네요. 예, 박 대리님은 잘 모르겠고요. 몰라요. 쌤이 인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미운 우리 새끼. 아하. 거기에서 토니, 붐, 강남 이 친구들이랑 가나에 갔대요. 아니 우린 빼고 우린 친구 아닌가 봐. 비행기 싸기 너무 비싸서 아하. 우리는 못 가는 걸로. 그러니까요. 예, 가나 초콜릿 씹으면서 갔는데 예. 아마도 촬영 핑계로 땅을 사러 간 것 같아요. 그 땅 얘기 진짜 많이 했었는데요. 네. 에이, 그렇지만 설마 진짜 땅을 사러 갔을까요? 연말이니까 부모님 만나러 갔겠죠. 네. 우리가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것도 그렇고 오칠이가 또 학교 설립하는 그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쌤도 없고 박 대리님도 없지만 저희 옆에 아주 멋진 두 분 저희가 모셨잖아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투자연구센터 최현재 센터장입니다. 한 20년 정도 증권사에서 일을 하면서 IT 섹터도 하고 스몰캡 섹터도 하고 애널리스트 계속 하고 있고요. 몇 년 전부터는 중국 업무까지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한타증권에서 잡스러운 업무를 전부 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유한타증권에 잡스신가요? 뭐 잡스기도 하고 잡스러운 잡놈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 손진 연구원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왔고요. 일단 한국에 온 지 한 6년 됐고요. 중국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귀화를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이 약간 좀 살기 좋아서요. 네, 그래요? 네. 요즘 중국이 더 살기 좋다고 하던데요. 한국 여자애들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공기도 여기가 조금 더 낫죠? 네, 약간 좋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중국어로 인사를 해주셔야죠. 네, 그래서 따지하오. 그리고 여러분이 중국에서 쓸 수 있는 스팔로마 항상 쓸 수 있습니다. 욕하신 거 아니죠? 네, 욕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예. 선우진 연구원이신데요. 네. 선우성을 가진 배우 중에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선우선. 네. 그쵸. 여배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럼요. 너무 이미지도 좋고. 맞아요. 개념 배우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친척은 아니시죠? 친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선우 씨가 전 세계적으로 한 10,0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선우 영료, 선우 제도금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뭐 뵙고 싶지만 약간 주소나 전화번호를 몰라서 뭐 아직까지는 뵙지 못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한번 만나 뵙자고 얘기를 드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우리 선우용녀 누님의 친척분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무척 재밌겠는데요? 최근 제가 뉴스를 봤더니만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국 경제 전망 극과 극.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중국 경제에 맞춰서 춤도 춰야 돼요? 아이고. 그렇게? 진짜 춤출 줄 몰랐어요. 진짜 진정해 주시고요. 중국 경제하면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다. 다들 그런 얘기 하시죠? 그렇지만 경제 전망이 너무나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IMF,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이런 데에서 내놓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요. 6.5에서 6.8%. 뭐 이렇게 비슷하게 전망이 됐는데 놀라운 것은요. 정작 중국 고위 당국자들은요. 우리 경제 힘들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예상은 되지만 간과하기 힘든 위험을 뜻하는 거 있죠? 회색 코뿔소. 이것까지 언급하고 있다고 해요. 중국 정부가 오히려 좋게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진짜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센터장님과 연구원님을 모신 게 아니겠습니까? 유안타증권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중국 시장에 강하다. 이렇게 중국 시장에 강한 증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중국 분석 제대로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 주시면 모르는 것 빼고 뭐든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허. 예, 뭐든지 물어보세요. 아침 방송 컨셉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유안타 증권이 중국 경제 분석에 강하다라고 하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유안타증권의 잡놈인 저하고요. 예. 선우용녀 선생님의 친척인 선우진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농담이고요. 유안타증권 굉장히 이름이 특이하죠. 보면은 대만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대만의 유안타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회사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만 금융권의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버 원이란 얘기군요. 61년도에 설립돼가지고 대만은 평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한국까지 지금 진출을 한 금융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계 증권사가 와 있기 때문에 중국을 잘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이제 실전 쪽에 들어가서 2014년도에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후광통이 시작됐는데 그때 발빠르게 맞춰서 여러 가지 중국 주식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유안타증권이 보기에 좀 유안타증권이 중국 주식은 잘 안 해 좀 이런 인식을 좀 심어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무래도 이제 중화권에 특화된 증권사로서 계속 그 지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 연구 인력들도 계속 지금 선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로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중국 주식 뭐 사야 되나 해가지고 닭띠에다 보니까 황금알 12선, 이 12개는 꼭 사고 가자. 이렇게 좀 이제 컨셉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연간으로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50%좀 넘게 나면서, 진짜 유안타증권이 중국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네.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 강하게 좀 인지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올해는 강아지잖아요. 그러면 황금 강아지를 사야 되나요? 컨셉을 황가지는 좀 애매해가지고 올해는 중국 주식해서 우수시개 우수시개? 좋네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안타증권이 중국 경제 분석에 강하다 이 얘기한 게 헛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는 질문 지금부터 드릴게요. 2018년 올해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1기 때랑은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시진핑 정부가 이제 2기 집권에 들어가긴 했는데 보통은 이제 중국의 국가 주석들이 2번을 해먹습니다. 5년이 2기인데 2번에서 10년씩 정도 해먹고 있는데 보통은 첫 번째 5년은 일단 내 주의를 공고히 하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권력을 강화하는 쪽을 좀 이제 하고 있고요. 과거에 그 시진핑 이전에 장점인이라든지 후진타오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기 집권 5년 동안에는 경제라든지 이런 쪽을 한번 좀 잘 한번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한번 역사에 내 이름을 남겨볼까 이제 이런 컨셉을 좀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이번에 이제 2기 정부 들어오면서 거의 주위의 측근들로 권력을 전부 다 강화를 한 상태여서 이제는 시진핑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그렇죠. 이거를 기반으로 한번 경제를 살려보겠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그냥 나는 경제 열심히 할래 이러면 좀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 애들이 잘 만드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100년짜리 계획 2개를 내가 한번 이뤄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시황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쵸. 이제 100년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첫 번째가 중국 공산당이 1921년도에 이제 창당을 하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들한테 참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도 시진핑 집권 2기 안쪽에 있습니다. 그때 2010년 대비해서 10년 동안 우리는 중국의 GDP를 더블을 만들겠다는 거를 중국 인민들한테 지금 약속을 한 상태고요. 와, 더블요? 네,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한 6% 중반만 경제 성장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이제 내놓은 게 시진핑 주석이 그때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19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도에는 우리가 전 세계 GDP에서 지금은 비록 20%에 못 미치고 있지만 전 세계 GDP의 30%를 우리가 차지하겠다. 이런 원대한 꿈을 중국 인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그걸 이제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뭐 그동안에 다른 선진국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던 중국은 뭐 인권이 뭐 후지다 뭐 이런 얘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국 경제가 많이 변화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그동안에 중국은 뭐 고성장, 뭐 마치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이런 성장, 이런 컨셉이 되게 많았는데, 그렇죠. 중국의 최근의 어떤 분위기 자체는 그런 성장보다는 전체적으로 안정, 그 다음에 민주화, 그 다음에 뭐 리스크 축소, 이런 쪽으로 목표가 좀 바뀐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에 따라서 예전처럼 막 10%가 넘는 두 자릿수 성장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안정적으로 천천히 성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성장률은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중국이 아무래도 우리 예전에 이제 고성장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 경제는 향후에 안정적인 모습으로 보일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산업 구조가 재편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은 지금 약간 구조조정을 엄청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구조조정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공급측 개혁이라고 합니다. 공급측 개혁이라고 하면 사실 과거에는 중국이 약간 수요를 엄청 많이 늘리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경제 성장이 점차 둔화되면서 약간 공급 측면에서, 즉 생산 효율성을 제고시켜서 약간 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목표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공급측 개혁이라고 하면 5대 임무가 있는데요. 그 5대 임무 중에 하나가 과잉 생산 축소, 그리고 또 하나가 부동산 재고 감소, 그리고 기업 비용을 절감시키고 또 한 가지가 그림자 금융이 엄청 많기 때문에 금융 레버리지를 또 축소시키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약간 좀 취약 부분을 보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틀어서 약간 많이 빠르게 추진하면서 약간 부실 기업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게끔 만들고 대신에 약간 좀 선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에 약간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 방금 선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건 미래 산업에 투자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시진핑 주석이나 뭐 중국 지금 현재 그 정부는 약간 미래 산업의 중요성을 엄청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 작년에 제시한 그런 5년 발전 계획을 본다고 하면 사실 중국에서는 7대 전략진흥 산업이 있는데요. 이 7대 전략진흥 산업의 투자가 엄청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이 7대 전략진흥 산업이 아마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즉 중국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분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중국이 꼽은 미래 산업, 이거 궁금한데요? 네, 미래 산업이라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7대 진흥 전략 산업이 있는데요. 일단 한국에서도 똑같이 엄청 빠르게 많이 부양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신소재.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실리콘보다 더 좋은 소재라고 하는 그래핀이 이 중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같은 4세대 IT 기술을 빠르게 부양시킨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약간 인공지능이나 약간 항공우주와 같은 첨단 장비가 세 번째로 뽑을 수 있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이런 것이 신에너지, 이것을 네 번째로 뽑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최근에 미세먼지가 많이 불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를 약간 좀 없애기 위해서 환경보호, 환경산업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한국 주식을 본다고 하면 바이오 주식이 많이 뜨고 있는데요. 중국에도 바이오 쪽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에너지 자동차, 즉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를 약간 좀 빠르게 부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구조조정도 하고 미래 산업에도 투자하고, 그런데 문제는요, 각 연구기관마다 내놓는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다르다.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약간 해외랑 중국 현지 본토의 그 경제연구소의 그런 전망이 약간 좀 다르고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약간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해도가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본시장의 발전 그런 흐름이나 선진국의 그런 발전 경험을 본다고 하면 중국의 지금 발전 흐름을 약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약간 사회주의에 대해서 편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중국은 계속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정책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중국 현지에서는 약간 좀 정책에 대해서 엄청 많은 그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책의 실행력이나 그런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예. 중국 현지에서는 약간 정책의 그런 요인을 추가시켜서 더욱 정확한 전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만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부분은 사실 중국을 우리가 지금 사실 뭐 워낙에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니 까먹고 있었는데 중국의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계획 경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요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는 당이 할 수 있는 것만 결심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것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7% 성장하겠다라고 하면은 7%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걸 맞추고요. 예. 과거의 케이스를 봤을 때는 목표를 세웠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했던 적은 거의 없고 대부분 오버를 했으면 오버했지 이제 미달한 정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과거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파우치라고 해가지고 7% 성장은 무조건 지킨다 이제 이런 컨셉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성장보다는 안정성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 이제는 7%가 아니라 6.5%만 하자 이렇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공산당 창당 100주년 되는 시기에까지 뭐 10년 동안 GDP를 더블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3, 4년 동안 6.5%만 성장하면 되니까 예. 안정적으로 6.5%만 가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중국의 특성, 당이 결정을 하고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면은 달성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경제 체제를 이해하면은 예. 중국과 해외 쪽이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좀 궁금해요. 중국 정부에서는 조만간 미국도 경제적에서 이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희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까지의 흘러온 상황을 봤을 때는 뭐 빠르면 10년, 뭐 한 15년 요 정도면은 중국이 규모 측면에서 물론 1인 단위 GDP는 아닙니다. 하지만 규모 측면에서는 지금의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 중에서 중국이 원탑으로 올라설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인구도 많고 내수 시장도 있고 전 세계에서 제조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가능할 텐데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 패권 국가의 지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견제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뭐 가깝게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사드 이슈도 사실 그런 어떤 중국과 미국의 어떤 힘겨루기에서 우리나라가 중간에 끼어서 진짜 고래삼 새우등 터진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전반적인 분위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중국 쪽으로 좀 힘의 무게가 쏠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뭐 IMF 쪽이 뭐 특별 인추권이라고 해가지고 SDI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통화를 뭐 바스켓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그렇죠. 위안화가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위안화를 일정 부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최근에 출범을 했던 그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 되게 어렵죠. 보통 이제 AIIB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전 세계 GDP 한 60% 정도까지 차지하거든요. 그럼 뭐 한 반 조금 넘었는데 뭐 별거 아니네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GDP를 합치면 전 세계 GDP의 30%입니다. 약간 이제 그 일본은 그 미국 시다발이기 때문에 항상 미국 따라서 하잖아요. 시다발이 맞나요? 그렇죠. 예, 시다발이. 시다발이가 이런 이제 알고 있긴 한데. 예. 그 이제 30% 빼고 나면 70% 중에 60%가 AIB에 참가했다. 물론 중국이 개발하면서 가서 뜯어먹을 게 있다고 생각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요.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다른 나라들이 중국이 주도하는 사업에 참여했다. 예. 이거는 중국 쪽으로 어느 정도 주도권이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전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된다는 거에 전 세계 국가들도 어느 정도는 좀 동의를 하고 있다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특히 시진핑의 독재,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렇게 독재만큼 나쁜 변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독재는 확실히 약간 시장의 자유 발전이나 그리고 성장 공간을 해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좀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시진핑이 내세운 정책을 본다고 하면 시진핑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 권리의 분산이고요. 그리고 또 감독 관리를 강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국유 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화 발전도 계속 추진하는 이러한 개혁을 엄청 빨리 밀고 있는데 중국 현지에서는 약간
개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즉 그래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아하. 즉 뭐 자신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자유 경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국유기업 개혁도 사실 10년 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런 성과가 약간 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혁을 좋아하는 시진핑이 권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하면 사실 개혁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약간 좀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런 1인 독재이죠. 돌발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중국이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당을 제압을 하고 네. 대장정 뭐 이런 거대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농민과 국민의 공감을 얻어서 정권이 탄생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관료들은 싫어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바뀌는 거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독재를? 사실 국민들은 약간 좀 시진핑을 엄청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이유는 방금 그 신사장님이 말씀했듯이 그 일기 집권 시기에는 항상 약간 좀 사회적인 안정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시진핑이 가장 많이 추진한 것이 반부패였어요. 예. 그러니까 부패 관료들을 엄청 많이 척결했죠. 이에 따라서 국민들은 시진핑을 엄청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진핑이 1인 이런 독재 체계를 유지하도 사실 국민들의 약간 많은 뭐 나쁜 소리나 뭐 이상한 소리는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하잖아요. 네. 비판의 목소리를 시진핑이 용납하지 않는다. 네. 싹 없애버린다. 뭐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차이나 리스크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네, 확실히 이런 부분에 약간 좀 중국의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1989년에 뭐 천안문 사태부터 시작해서 약간 중국에서는 민주화나 독립을 원하는 그런 활동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활동들이 많이 약간 좀 잠잠해졌어요. 그 이유가 중국이 약간 완전 언론 매체를 통제했거든요. 예.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약간 경제 성장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런 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다고 하면 사실 언젠가는 변화가 나타날 것 같고 약간 이 변화는 약간 멀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은 시진핑 그리고 모택동 이 두 시대를 비교해 보면은 경제 발전 외에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그런 부분은 있긴 하는데 사실 경제 발전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런 수요도 좀 많이 바꾸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뭐 생활 습관이나 문화도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만 유일하게 뭐 계속 바뀌지 않고 유일하게 유지된 것과 그리고 향후 아마 오랫동안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 공산당의 일당 체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일당 체계가 좋으냐 아니면 뭐 다당이 좋으냐 뭐 자본주의 아니면 사회주의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은 다 개인마다 자기만의 판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현지에서는 지금 유지하고 있는 제도나 정책이 중국 경제를 뭐 빠르게 이끌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계속 제고시킬 수 있다고 하면 굳이 리스크를 감안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국의 보편적인 그런 인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중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진짜 저희 방송 취지에 맞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면요. 중국 주식에 잘못 투자했다가 쪽박 찼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 주식 쳐다보지도 마.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올해 이렇게 중국 주식 계속 쳐다보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예, 뭐 올해 주식 중국 들어가야 되냐 뭐 그 말씀은 제가 뭐 솔직히 주식시장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한데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에 대해서 사실 안 좋은 기억이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 2005년도, 6년도, 7년도 중국 시장 엄청나게 올라갈 때 뭐 그때는 직접 투자는 아니었지만 펀드로 들어갔다가 인사이트 펀드. 인사이드 펀드 좀 나중이고 그건 나중인가요? 뭐 미차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있었군요. 이제 물론 그때는 홍콩에 있는 주식들 홍콩 H를 이제 또 한계를 한 거지만 하여튼 들어갔다 그때는 중국 펀드 안 들고 있으면 진짜 뭐 이상한 사람 취급받던 시절이니까 들어갔다 다 깨져서 나오고 아직까지 그 손실 회복 못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벌써 10년. 10년이 지났는데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2014년도 이후에 중국 직접 투자 들어갔다가 2015년도 고점 찍고 빠질 때
그때 이제 테마주들이 물려가지고 뭐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억이 좋진 않은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이 그동안의 중국에 대해서는 변동성도 크고 소위 말해서 뭐 그냥 뭐 테마주 따라가고 사실 뭐 그 어떤 투자의 어떤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이제 그런 시장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 2년 정도부터 중국 시장이 조금씩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실적을 내고 밸류에이션이 싸고 그다음에 안정적이고 재무 구조가 좋은 기업들이 훨씬 더 좋은 주가 수익률을 보였고요. 일례로 2017년도 같은 경우 보면은 상해 지수가 10%가 못 올랐습니다. 예. 근데 진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이 똘똘한 애들은 100% 넘게 오른 애들이 나왔거든요, 주식이. 100%가 예, 예.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 소위 말하는 블루칩 같은 애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뭐 중국 애들 말로는 백마주라고 합니다. 백마주. 예, 그 다크호스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상한 놈 말고 원래 예뻤던 애들이 잘 가는 주시장에서 백마주 장사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런 애들 중심으로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뭐 중국 주시장이 뭐 올해는 뭐 100%뛸 겁니다, 50%뛸 겁니다 이게 아니라 한국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을 투자할 때 좀 했던 어떤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시장으로 중국이 변화를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6% 중반의 성장을 하고 있는 전 세계 원탑으로 올라갈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기업을 하려면은 공안한테 잘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이기도 하고요. 주로 합작으로 많이 진출을 하는데 주식시장도 혹시 수익을 내면 반씩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뭐 반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주식시장은 뭐 혼자 소득이기 때문에 사실 주지 않아도 됐는데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식대비나 이런 것은 한 절반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한 25년밖에 안 된 그 중증시라 약간 제도적 측면에서는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중국 증시가 내년에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중국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했고요. 변동성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뭐 약간 좀 안 좋은 제도를 모두 폐쇄시켰죠. 그래서 뭐 중국은 아직은 약간 정책 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가 많이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국 시진핑 주석이나 아니면 뭐 고위 관료들이 약간 뭐 중요한 자리에서 얘기한 것이 나오면 이 얘기가 바로 이튿날 그 증시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정책 기조가 밝히는 이런 뭐 3월달에 하는 뭐 양회나 그리고 12월에 했던 그 중앙경제공작회의 내용을 항상 저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중국 주식하면 용어가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성강통, 후강통. 이거 깡통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뭡니까? 예, 그게 뭐 말씀하시는 게 이제 중국이랑 우리나라 한자 문화권은 똑같긴 한데 그냥 한자를 중국말을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나오는 거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 뭐 QP나 IQP 뭐 이래가지고 기관 투자자, 해외 투자자한테 라이센스를 주고 그 사람들만 중국 주식을 매매를 하고 수 있었는데 2014년도 11월 달부터 상해 시장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도 직접 주식 매매할 수 있게 했고 이제 성강통, 심천시장도 열어놨습니다. 근데 후강통은 뭐냐 그러면은 그 중국이 상해긴 하지만 중국의 상해 지역을 나타내는 원래 뜻하는 한자가 호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걸 중국 발음은 후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콩을 중국 사람들은 샹강이라고 부르거든요. 홍콩이라고 안 부르고. 샹강이요? 네. 그때 이제 홍콩을 나타내는 강 해가지고 상해하고 홍콩을 통하게 한다 해가지고 후강퉁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이제 심천도 션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션강퉁 이렇게 이제 부르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해외 개인 투자자들이나 뭐 기관 투자자들이 편하게 홍콩에 있는 어떤 증권사를 통해서 중국 본토에 있는 상해 시장, 심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퉁이 통하다 할 때 통이군요. 그렇습니다. 퉁치다 할 때 퉁이 아니고. 그렇죠. 통하는 통입니다. 그러면 중국에 투자를 좀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 주식이나 펀드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국내 주식 계좌만 있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지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바로 펀드 가입이 가능하고요. 비대면 거래도 되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HTS를 통해서도 사실 해외 주식 신청만 한다고 하면 바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중국 주식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 주식을 하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래 정지거든요. 한국에서 거래 정지라고 하면 바로 뭐 상장 폐지라고 생각됐는데요. 근데 중국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라 거래 정지하는 이유는 사실 중국 당국은 약간 투자 정보 획득의 공평성을 위해서 약간 기업이 주요 사항을 발표하기 전에는 반드시 거래 정지를 시켜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거래 정지 사항이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 관련 내용이라고 하면 거래 정지 기간이 아마 6개월까지 갈 수도 있고요. 6개월이나요?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몇 개 종목은 1년 이상 거래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1년 할 거면 아예 상장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라 약간 좀 인수합병이 잘 순조롭게 되지 않으니까 아하. 언젠가는 된다고 하면 아마 이것이 허지로 작용돼서 예. 주가가 또 다시 급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좀 조심할 부분이 약간 국내 주식처럼 그렇게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항상 유한타 증권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네. 센터장님 말을 많이 들으면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센터장님과 연구원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멀게만 느껴졌던 중국 주식, 그리고 중국 경제가 좀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중국발 미세먼지가 거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런데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얘기인 즉슨 두 분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자. 그거죠? 그렇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난 중국 경제, 중국 주식 이야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실 거죠? 그럼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중국 경제 맞춰서 춤도 춰야 돼요? 아이고, 그렇게? 진짜 춤출 줄 몰랐어요. 진짜 진정해 주시고요. 중국 경제하면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다. 다들 그런 얘기 하시죠? 그렇지만 경제 전망이 너무나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IMF,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이런 데에서 내놓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요. 6.5에서 6.8%. 뭐 이렇게 비슷하게 전망이 됐는데 놀라운 것은요. 정작 중국 고위 당국자들은요. 우리 경제 힘들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예상은 되지만 감각이 힘든 위험을 뜻하는 거 있죠? 회색 코뿔소. 이것까지 언급하고 있다고 해요. 중국 정부가 오히려 좋게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진짜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센터장님과 연구원님을 모신 게 아니겠습니까? 유한타 증권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중국 시장에 강하다. 이렇게 중국 시장에 강한 증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중국 분석 제대로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 주시면 모르는 것 빼고 뭐든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뭐든지 물어보세요. 아침 방송 컨셉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유한타 증권이 중국 경제 분석에 강하다라고 하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유한타 증권의 잡놈인 저하고요. 예. 선우영녀 선생님의 친척인 예. 선우진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농담이고요. 유한타 증권 굉장히 이름이 특이하죠. 보면은 대만 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만의 유한타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회사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만 금융권의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버원이란 얘기군요. 61년도에 설립돼가지고 대만은 평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한국까지 지금 진출을 한 금융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계 증권사가 와 있기 때문에 중국을 잘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 실제로 이제 실전 쪽에 들어가서 2014년도에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후광통이 시작됐는데
그때 발빠르게 맞춰서 뭐 여러 가지 중국 주식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뭐 투자자들이 유한타증권이 보기에 좀 유한타증권이 중국 주식은 잘 안 해? 좀 이런 인식을 좀 심어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무래도 이제 중화권에 특화된 증권사로서 계속 그 지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 연구 인력들도 계속 지금 선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뭐 실제로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중국 주식 못 사야다는 해가지고 뭐 닭띠에다 보니까 황금알 12선, 이 12개는 꼭 사고 가자. 뭐 이렇게 좀 이제 컨셉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연간으로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50%좀 넘게 나면서, 진짜 유한타증권이 중국에 대해서 좀 잘 아나보네.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 강하게 좀 인지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올해는 강아지잖아요. 예. 그러면 황금 강아지를 사야 되나요? 컨셉을 한 가지는 좀 애매해가지고 올해는 중국 주식해서 우수시개 우수시개? 좋네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한타증권이 중국 경제 분석에 강하다 이 얘기한 게 헛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는 질문 지금부터 드릴게요. 예. 2018년 올해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되잖아요. 예. 그러면 1기 때랑은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시진핑 정부가 이제 2기 집권에 들어가긴 했는데, 보통은 이제 중국의 국가 주석들이 2번을 해먹습니다. 5년이 2기인데 2번에서 10년씩 정도 해먹고 있는데, 예. 보통은 첫 번째 5년은 일단 내 주의를 공고히 하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권력을 강화하는 쪽을 좀 이제 하고 있고요. 뭐 과거에 그 시진핑 이전에 뭐 장쩌민이라든지 후진타오도 똑같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기 집권 5년 동안에는 뭐 경제라든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안녕하세요.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8번째 시간인데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박 PD는 한 살 더 먹더니만 더 멋져지신 것 같아요. 나이 들었는데요? 뭐가 멋져요? 그래도 아재 개그 밀고 계시잖아요. 아재 개그에 어울리는 나이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이 들어 보인다는 소리잖아요. 슬픈데요? 에이, 새해 첫 방송부터 이렇게 울면 안 되시죠. 박 PD는 우리의 얼굴이잖아요. 아재들의 원빈. 제가 너무 많이 띄워주나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가나의 원빈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햇빛 안개 마스터 박 대리님도 안 보이시네요. 예, 박 대리님은 잘 모르겠고요. 몰라요. 쌤이 인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미운 우리 새끼. 아하. 거기에서 토니, 붐, 강남 이 친구들이랑 가나에 갔대요. 아니, 우린 빼고 우린 친구 아닌가 봐. 비행기 싸기 너무 비싸서 아하. 우리는 못 가는 걸로. 그러니까요. 예, 가나 초콜릿 씹으면서 갔는데 예. 아마도 촬영 핑계로 땅을 사러 간 것 같아요. 그 땅 얘기 진짜 많이 했었는데요. 에이, 그렇지만 설마 진짜 땅을 사러 갔을까요? 연말이니까 부모님 만나러 갔겠죠. 네. 뭐 우리가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것도 그렇고 오칠이가 또 학교 설립하는 그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쌤도 없고 박 대리님도 없지만 저희 옆에 아주 멋진 두 분 저희가 모셨잖아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투자연구센터 최현재 센터장입니다. 뭐 한 20년 정도 증권사에서 일을 하면서 뭐 IT 섹터도 하고 스몰캡 섹터도 하고 뭐 애널리스트 계속 하고 있고요. 몇 년 전부터는 중국 업무까지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와하. 쉽게 말씀드리면 유한타증권에서 잡스러운 업무를 전부 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유한타증권에 잡스신가요? 뭐 잡스기도 하고 예. 잡스러운 잡놈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 섬진 연구원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왔고요. 일단 한국에 온 지 한 6년 됐고요. 중국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귀화를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이 약간 좀 살기 좋아서요. 네, 그래요? 귀화했습니다. 네. 요즘 중국이 더 살기 좋다고 하던데요. 한국 여자애들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공기도 여기가 조금 더 낫죠? 네, 약간 좋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중국어로 인사를 해주셔야죠. 네, 그래서 따지하오. 그리고 여러분이 중국에서 쓸 수 있는 스팔로마 항상 쓸 수 있습니다. 욕하신 거 아니죠? 네, 욕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예. 선우진 연구원이신데요. 네.
선우성을 가진 배우 중에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선우선. 네. 그쵸. 여배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럼요. 너무 이미지도 좋고. 맞아요. 개념 배우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친척은 아니시죠? 친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선우 씨가 전 세계적으로 한 10,0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선우 영료, 선우 제도금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물론 뭐 뵙고 싶지만 약간 주소나 전화번호를 몰라서 뭐 아직까지는 뵙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희 방송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한번 만나 네. 뵙자고 얘기를 드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우리 선우용녀 누님의 친척분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무척 재밌겠는데요? 최근 제가 뉴스를 봤더니만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국 경제 전망 극과 극. 이런 쪽을 한번 좀 잘 한번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한번 역사의 내 이름을 남겨볼까 이제 이런 컨셉을 좀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시민 주석도 이번에 이제 이기 정부 들어오면서 거의 뭐 주위의 측근들로 권력을 전부 다 강화한 상태여서 이제는 뭐 시진핑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그렇죠. 이거를 기반으로 한번 경제를 살려보겠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그냥 나는 경제 열심히 할래 이러면 좀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 애들이 잘 만드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100년짜리 계획 2개를 내가 한번 이뤄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 진짜 시황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쵸. 뭐 이제 뭐 100년 뭐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첫 번째가 중국 공산당이 1921년도에 이제 창당을 하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들한테 참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도 시진핑 집권 2기 안쪽에 있습니다. 그때 2010년 대비해서 10년 동안 우리는 중국의 GDP를 더블을 만들겠다는 거를 중국 인민들한테 지금 약속을 한 상태고요. 와, 더블요?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한 6% 중반만 경제 성장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이제 그 내놓은 게 뭐 시진핑 주석이 그때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1949년도에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도에는 우리가 전 세계 GDP에서 지금은 비록 20%에 못 미치고 있지만 전 세계 GDP의 30%를 우리가 차지하겠다. 이런 원대한 꿈을 중국 인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그걸 이제 그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뭐 그동안에 뭐 다른 선진국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던 중국은 뭐 인권이 뭐 후지다 뭐 이런 얘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국 경제가 많이 변화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그동안에 중국은 뭐 고성장, 뭐 마치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이런 성장, 이런 컨셉이 되게 많았는데, 그렇죠. 중국의 최근의 어떤 분위기